안녕하세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지나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하지만 데런 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단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수천 개의 작고 사소한 선택들의 누적이다. 오늘부터 저는 아주 작은 변화의 힘, 더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 그 작지만 위대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당신의 뇌를 설계하고 당신의 생각을 정돈하며 무너졌던 동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루의 집중된 시간입니다. 매일의 루틴을 바꾸고 싶다면, 또 무너졌던 습관을 되살리고 싶다면, 그리고 다시 삶의 주도권을 찾고 싶다면 이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의 힘에서는 총 8개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 보이지 않는 습관, 추진력을 만드는 모멘텀, 어려움 속의 가속, 모든 결과를 감당하는 책임, 내 삶을 기록하는 추적, 행동을 만드는 환경, 끝까지 가는 일관성과 인내. 이 8가지가 모이면 당신은 결국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궤도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의 힘,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을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결정의 힘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당신은 오늘도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을 뜨고 출근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루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복권처럼, 운명처럼, 혹은 누군가의 기적처럼.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데런 하디는 아주 작은 변화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선택 더하기 일관성 더하기 시간은 인생의 기적. 이 공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복리, 즉 컴파운드 이펙트입니다. 복리는 경제학 용어로 이자가 이자 위에 붙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데런 하디는 이 개념을 인생의 원리로 확장합니다. 매일 콜라 한 캔을 더 마시는 사람, 매일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사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2년, 3년이 지나면 체중, 건강, 기분, 인간관계, 수입까지 완전히 다른 인생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게 바로 복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쌓이는 변화.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소한 행동을 매일 반복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복리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너무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첫 주에 몸이 안 변하니 포기하고, 하루 10분 책을 읽어도 변화가 안 보이니 책을 덮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만두는 이유도 같죠.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복리의 힘은 너무도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력을 못 느낀다. 하지만 그건 반드시 작동한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리는 당신 편일 수 있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복리로 작동할지 부정적인 복리로 작동할지는 오직 당신의 매일에 달려 있습니다. 복리 작동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바로 작은 선택,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가? 짜증나는 상황에 어떤 말을 했는가? 또 그리고 일관성,
어제 했던 그 행동을 오늘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반복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죠. 이 행동을 1년, 3년, 5년 반복했을 때 어떤 인생이 될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복리의 폭발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작고 반복적인 행동을 했는가? 나는 나의 인생 곡선을 의식적 선택으로 그려가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작은 선택의 힘을 믿는다. 나는 복리의 삶을 선택했다. 나는 오늘도 내 미래의 이자를 더하고 있다. 복리는 기다려야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휴대폰을 30분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 성공에 관한 내용들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식 중에 탄산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인 겁니다. 데러나디는 아주 작은 변화임에서 말합니다. 습관은 당신이 날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지 결정한다. 바로 당신의 수입, 그리고 당신의 체중, 그리고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말투, 그리고 당신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즉 습관의 총합입니다. 복리 시스템이 진짜로 작동하려면 습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습관은 뇌에서 형성된 회로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자동화시키죠. 대표적으로 자주 먹는 습관, 자꾸 먹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당신이 싫어하는 습관도 애초에 당신이 만든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데러나디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습관의 노예이지만 그 습관은 다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모든 습관에는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런 방아쇠 자체를 찾아내면 습관을 끊거나 바꿀 수 있는 첫 실마리가 생깁니다. 데러나디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먹는 대신 견과류 한 줌, SNS를 보는 대신 10분 산책, 화를 내는 대신 일단 3번 깊은 호흡.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행동만 바꾼다는 점입니다. 습관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냉장고에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침대 옆에 휴대폰 대신 책을, 알람 소리에 운동화가 보이게 배치. 결심하지 않아도 반복되게 만드는 구조. 이게 바로 습관이 복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습관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합니다. 나는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조심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 10분 독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습관은 행동이 아닌 정체성이 될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습관을 설계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무의식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습관은 작지만 강합니다. 하루 1%의 반복이 1년 후 37배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작은 습관은 내일을 결정할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음 파트는 모멘텀, 즉 당신의 습관이 에너지와 추진력을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굴러가기 시작한 작은 공이 있습니다. 경사가 살짝 있는 언덕 위에 놓여 있죠. 처음 밀 때는 온님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점에 다다른 그 공은
이제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멘텀입니다. 작은 시작이 탄력을 얻어 자신도 모르게 큰 흐름이 되어버리는 힘.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모든 성공은 초기 과속을 통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모멘텀은 성공의 복리 속도를 폭발시키는 연료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습관을 모멘텀으로 연결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일주일, 한 달, 세 달, 또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하고 구독자 100명, 1000명, 10,000명. 작은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다음 의뢰, 다음 기회.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초기 미미한 반복이 탄력으로 전환된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을 지나기 전에 포기합니다. 왜? 변화가 너무 작아 보여서, 실감이 전혀 안 나서, 그리고 결과가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즉각적이거든요. 그런데 복리의 변화는 지연된 결과입니다. 이 간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작만 하다가 그만두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데런 하디는 한번 끌기 시작한 술에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의지보다는 시스템, 노력보다는 흐름이 우리를 밀어줍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면 빨리 지치게 되거든요. 운동 1시간은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분 걷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챕터 독서는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하루 한 문장 필사하기는 쉽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할수록 뇌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게 모멘텀의 시동이 됩니다. 모멘텀의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한 번만 빠지면 괜찮지만 2번 빠지면 그건 패턴이 되거든요. 하루 빠졌다면 내일 2배의 에너지로 보상하기. 하루 건너뛰었다면 기록에 표시하고 책임지기. 흐름을 지키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복귀입니다. 처음 얻은 작고 사소한 성과조차 기록하고 축하하고 자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10분 운동 성공, 독서 7일 연속 달성, 지출 통제 일주일 성공. 이런 기록이 행동과 뇌의 보상 회로를 연결시켜 더 큰 모멘텀을 만듭니다. 자,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 나는 결과보다 방향을 선택한다. 나는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작지만 강한 추진력을 만들고 있다. 모멘텀은 처음에는 느리지만 한번 궤도에 올라서면 당신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멘텀이 가속되는 구조, 기회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느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느림이 가속을 위한 예열일 수도 있습니다.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보다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복리의 속도는 처음엔 느리지만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으로 달린다. 작은 습관과 모멘텀이 어떻게 인생의 속도를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일정한 지연 구간이 있죠.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3주간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또 시작했죠. 또 처음엔 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만 원 단위로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변화가 폭발하듯 시작됩니다. 3kg가 빠지면서 주변 반응이 달라지고 지식이 연결되며 아이디어가 나오고 금융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복리의 가속 구간입니다. 작은 실천이 지속성 더하기 시간을 만나 속도를 가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피드백에 중독되어 있죠. 좋아요 수, 체중계 숫자, 한 달 수익. 하지만 복리 성장 곡선은 초반이 거의 평평한 완만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야? 아무것도 안 변하네.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속은 곡선의 끝자락에 시작된다는 것. 데러나디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도 없는 곡선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인생은 속도로 보답한다. 변화가 없어도 가고 심지어 역행하는 것 같아도 계속 가면 됩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지속하는 태도가 가속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한 행동의 보상은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운동한 결과는 한 달 후 체중으로, 오늘 배운 지식은 3달 후 기회로, 오늘 돈을 아낀 결정은 1년 뒤 여유로. 지연된 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속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속이 붙었다는 걸 느낀 순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주변이 시끄럽든, 자신이 조급하든 가속 구간은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느릴 수 있어도 결국 가속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곡선을 따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복리의 가속을 경험하는 중이다. 가속은 계속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리다고 느껴질수록 당신은 복리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장을 책임과 연결시키는 힘,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하지만 데러나디는 말하죠. 진정한 성공은 외부 탓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책임은 통제력을 회복하는 열쇠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결과라는 전제에서 책임의 힘이 출발합니다. 책임은 솔직히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죠. 남 탓이 편하고 상황 탓이 위안이 되고 운 탓이 핑계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통제권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데러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 책임지는 사람만이 100%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지금의 건강, 내 식습관 더하기 운동 습관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계, 내 태도 더하기 말투 더하기 관심,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수입, 내 가치 제공 더하기 시간 활용 방식.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되지만 내 책임으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창조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보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지? 이 일은 누구 책임이지? 보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책임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통제력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약속한 시간 지키기,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실수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말하기. 책임은 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작은 훈련입니다. 매번 누군가 탓을 하면 감정은 편할지 몰라도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책임 회피는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반대의 인생을 만납니다. 내가 만든 결과라면 내가 다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변명을 내려놓고 선택을 되돌아본다. 나는 나의 모든 선택을 책임진다. 나는 오늘도 책임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책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당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책임감 위에 행동의 추적을 쌓아
성공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먹었더라? 한 달에 얼마를 벌었지? 요즘 감정이 왜 이런 거지? 이런 질문에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데런 하디는 단언합니다. 당신이 추적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 추적, 그것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을 멈추지 않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할 때 뇌는 그것에 집중하고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강화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을 기록하면 덜 먹게 되고, 지출량을 기록하면 소비가 줄고, 감정을 기록하면 감정 기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기록은 그 자체로 행동 교정 기능을 갖습니다. 너무 많이 기록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딱 한 가지부터 추적하라. 예를 들어 하루 식단이라든지 지출 내역, 그리고 하루 운동 시간, 아니면 업무 집중 시간.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인식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기록하는 것이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당신은 금세 다음을 느낄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자주 간식을 먹네? 지출이 자꾸 특정 시간대에 몰리네? 운동은 하긴 하는데 집중이 안 되었네. 이 인식이 행동 수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추적의 핵심은 정직함입니다. 자, 먹었는데 안 적는다? 이건 변화 없음을 이야기하죠. 자, 돈을 썼는데 무시한다. 이것은 파산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운동 시간을 부풀려 버린다? 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기록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일수록 더 정확해야 하죠. 나를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봐 겁나서, 감시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자료를 수집도 하지 않고 예산도 관리하지 않고 일정 관리 없이 진행을 한다면요,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성공을 프로젝트로 여긴다면 그 성공도 측정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수치로 맞이하는 사람이다. 나는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추적한다. 나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나를 기록한다. 나는 성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식은 변화의 전제입니다. 기록은 그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적 에너지를 끌어오는 환경관리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하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하루 한 갑씩 피우고, 집에는 재떨이가 그대로 있고, TV 속 인물들은 멋지게 담배를 피웁니다.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의지는 환경을 이길 수 없다. 환경은 행동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아무리 좋은 결심도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 초콜릿이 있으면 먹게 될 거예요. SNS가 켜진 휴대폰은 손이 가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 설계가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뇌는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환경은 그 자극의 집합입니다. 과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고,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알람을 방 한쪽 구석에 놓아놓기. 이런 보이는 것을 바꾸면 행동이 따라오거든요.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혹시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핑계를 잘 만드는 사람? 또는 목표를 가진 사람? 데런 하디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수입, 건강, 행복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다 라고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과 있으면 행동이 생기고요. 운동하는 사람과 있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본다면 두려움과 분노가 자극되고 말죠. 만약에 자기계발 채널을 매일 들으면 뇌는 성장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정보는 환경이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뇌를 구성하는 자극입니다. 환경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집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인가, 무기력한가? 그리고 내가 가장 자주 연락하는 3명은 누구일까?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내가 구독 중인 유튜브 또는 인스타는 내가 볼 때 자극적인가? 아니면 성장 중심인가? 지금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자극이 넘치는 공간에 살고 있다.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좋은 사람들, 좋은 정보,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 환경은 무의식의 설계자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모든 습관과 환경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힘, 일관성과 인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새해 첫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 헬스장은 한산해졌죠. 또 어떤 이는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지만 3페이지도 채우지 못한 채 멈춰버립니다. 데러나디는 말합니다. 변화는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은 강력한 행동보다 일관된 행동이 만든다. 오늘은 꾸준함과 인내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공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돼요. 그리고 성과는 지연되어 나타나죠. 지루하고 뻔한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딱 그 중간 지점에서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운동, 3개월 후에는 어떨까요? 하루 5,000원 저축, 5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 독서를 하면 우리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결과는 지속이라는 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더하기 패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운동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독서는 같은 장소에서, 업무는 같은 루틴으로. 반복성은 뇌의 자동화를 불러오고 자동화는 꾸준함의 가장 큰 동력이 되거든요. 오늘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계속했는지를 기록하세요. 운동 10분도 오케이 성공. 하루 한 줄 글쓰기 성공. 독서 한 페이지 이것 또한 성공.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데러나디는 이렇게 강조하죠. 작은 성공도 계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작지 않다. 대부분의 변화는 지루함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왜? 재미없는 반복, 그리고 변화 없는 과정, 그리고 보상 없는 일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견뎌내야 복리의 폭발이 시작됩니다. 자, 헬스장에서 근육이 붙는 시점은 지루할 때도 계속 간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업의 첫 수익은 결과 없이도 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겁니다.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작은 결과에 만족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오늘도 한 걸음 더 갔다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쌓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일관성의 사람이 된다. 나는 작고 지루한 일을 끝까지 반복한다. 나는 인내를 통해 복리의 폭발을 맞이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 꾸준함은 가장 지루한 듯 보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공의 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작은 변화의 힘, 더 컴파운드 이펙트의 이 8가지 원리를 듣고 따라오신 여러분, 이제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 또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